식품, 진품, 명품. YTN 라디오 생생경제가 자랑하는 명품 코너입니다. 식품, 진품, 명품,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 애 넷 아빠 김태빈 변호사 나오셨어요. 그 애 넷 아빠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어깨가 정말 너무 무거워서 제가 키가 안 큰 것 같습니다. 잠이 안 오시죠? 뭐 요즘 하여튼 애 넷 때문에 시끄러워서도 잠이 안 오고. 아니, 애들은 한 8시 반 되면 전부 다 저희는 일찍 자거든요. 아, 그래요? 예. 거의 군대인데요. 아니, 8시 반에 자요? 더 일찍 자야 뭐 키가 큰다 그래서 다른 거는 저희가 못해도 키 때문에. 와, 근데 애 넷이 자요? 8시 반에? 제가 막내랑 큰 딸을 데리고 자고 네. 쌍둥이는 엄마가 데리고 따로따로 이제 자죠. 넷이 한꺼번에 몰아놓으면 장난치느라고 잠을 안 자고요. 안 자죠. 예, 따로따로 좀 나눠 놓습니다. 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예. 이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개학이 심지어 지금 연기되는 상황에서 애 넷 아빠인 우리 김태민 변호사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우리나라의 이 진단 키트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콜을 받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일단 뭐 언론에 보도되는 거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미국 대통령까지 우리나라에다가 요청을 할 정도라고 하니까 일단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지금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 누구도 이렇게 의문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예. 그래서 뭐 주가가 지금 3-4배 이상 오른 회사도 굉장히 많고 오늘만 해도 이 진단 키트를 만든 회사가 주식 뭐 검색어에 예. 장난이 아니게 올라가 그런가요? 있더라고요. 예. 네, 제가 아주 유심히 봤죠. 아, 예. 사신 건 아니시고요. 그 마음나 사나요? 예, 예. 네. 자,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중국도 의료기기 업체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진단시약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뭔 거예요? 일단 뭐 이게 우리나라 국민성랑 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빨리 신청을 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이 이미 한 2월 말부터 준비를 해서 다른 나라 이제 중국이 이렇게 사건이 터지자마자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3월 초 정도에 이미 식약처에다가 우리가 이런 진단 키트를 만들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무려 64건이라고 식약처가 발표를 했고요. 아, 만들겠다 신청한 그렇죠. 건수가. 일단 준비는 다 해놨으니까 우리가 이걸 승인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고 그중에 이미 뭐 19건이 검토가 완료가 돼서 승인도 나고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 회사들이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원래 12개월 정도 걸린다면서요, 승인하는데. 예, 맞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의료기기법에 따라서 임상 시험도 해야 되고 굉장히 절차가 복잡한데 우리가 일단 예전에 뭐 메르스나 뭐 이런 사태를 지나면서 이렇게 긴급하게 필요할 때는 모든 절차를 이렇게 다 지키긴 하되 좀 빨리빨리 뭐 자문회의라든지 검토회의 이런 것들을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긴급 승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굉장히 빨리 지금 승인이 다 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어떡해요? 아닙니다. 이게 무슨 절차를 그냥 생략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걸 이제 원래대로 하면 그 기간이 아무래도 이제 그 순서가 있으니까 네. 미뤄지게 되는데 지금은 우리 뭐 그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들도 인터뷰를 하지만 다른 모든 업무를 지금 뭐 전폐하다시피 하고 이 진단키트를 만든다고 하는 것처럼 식약처에서도 다른 의료기기의 승인 업무보다 이걸 우선시해서 먼저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정확성이나 또는 뭐 이런 데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고요. 또 다행스러운 게 이게 진단키트지 뭐 치료제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에게 이 검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주거나 이런 건 아니죠.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면 그렇죠. 예, 정확도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네. 합니다. 예. 덴마크 보건부 장관이 한국의 진단키트 제공 제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을 후회한다. 치명적 실수였다. 사과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한국의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1시간도 안 돼서 결과를 알 수 있는 신속성. 이 원리가 뭡니까?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지고 있는 그 특정 유전자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우리 유전자가 다 다른 것처럼요. 그 유전자를 증폭시킬 수 있는 것을 이 키트에다가 넣고요. 사람의 뭐 이런 코에서
콧물이나 아니면 뭐 그 타액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다 넣어서 이제 그 바이러스에 있는 특정 유전자가 있으면 그 증폭이 되는 거고 그 바이러스에 있는 유전자가 없으면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아, 코로나 바이러스를 증폭시킬 수 있는 걸 키트에 넣어놓고. 그렇죠. 특정 유전자를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실제 사람 그 검사라는 사람들의 뭐 우리 코 속에서 이렇게 면봉 같은 거 이렇게 묻힌 다음에 네. 거기다 대거나 뭐 침을 묻힌다거나 하면 우리 사람이 감염돼 있으면 그 침이나 코 속에 있는 그 분비물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특정 유전자가 있겠죠. 네. 그럼 이제 그게 증폭이 되면 이 사람은 코로나 증상이 있는 환자구나라고 이제 검사를 하는 거라 쉽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 왜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수사나 뭐 범죄 드라마 이런 거 특히 보면 뭐 어떤 증거물을 갖다가 기계에 넣으면 뭐 피크 같은 게 막 나오면서 이런 뭐 물질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물질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진짜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뭐 아니면 특정 사람의 유전자를 검사하거나 이런 것처럼 서로 비교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네.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 식품 검사에도 널리 사용된다면서요, 이런 원리가. 그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예전에 한번 가짜 백소 사건 문제가 네, 나왔었고 뭐 원산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식품이 고유로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 DNA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 특정 부분을 똑같이 증폭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표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표준품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비교해서 네. 우리가 이게 그 해당 진짜 백수인지 예를 들어서 뭐 가짜인 이오부피소인지 이런 거를 비교해서 검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똑같은 비슷한 유사한 기술들이 계속해서 식약처에서 네. 연구 개발하고 또 우리 회사들도 많이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빛을 발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좀 슬프네요. 하도 우리나라에 가짜 제품이 많아서 식품 검사에 이용하던 기술을 지금 진화시켜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이거 뭐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화된 건 아니고 이제 그 기술이 사실은 원래 식품에만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원래 네. 이제 있던 것인데. 아니 그만큼 우리가 많이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워낙 우리가 이제 가짜 식품들이 많아서 네. 여러 가지 뭐 가짜 참기름부터 해서 뭐 이렇게 원산지 속이고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네. 사실은 식품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 유전자 가짜 판별 분석법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그 기술들이 뭐 이렇게 또 좋은 쪽으로 우리가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저는 어찌됐건 중소기업들이 이번에 빛을 봤어요. 예. 그래서 참 여러 가지가 삼박자가 잘 맞았다. 기술력도 있었고 또 질병관리본부나 식약청에서 이런 제도들을 굉장히 축소시켜서 간편하고 빠르게 그러나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만든 것도 굉장히 좋았고 또 외국의 우리 의료진들이 그걸 또 잘 활용한 모습들을 외국에 보여주면서 신뢰성을 높인 정말 상박자가 잘 맞았습니다. 하루빨리 정말 치료제 개발도 좀 돼서 예. 우리나라에서 되면 더 좋겠고요. 그럼요. 예. 네, 돼서 어서 빨리 이게 종식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키트에 대한 이야기 나눴고 또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한테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애는 아빠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인데 사실 지금 급식 업체들이 엄청 어렵다고 해요. 그렇죠. 이제 급식 이제 학교 초중고등학교 학교에다가 그 식품 원재료를 공급하는 뭐 농가도 마찬가지고요. 뭐 축산 농가나 일반 농가도 마찬가지고 그 식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계약이 한 달 이상 미뤄진 상태고 그다음에 앞으로 뭐 온라인 계약이 될지 또 계약이 한 달 더 미뤄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사실은 임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가야 되고 더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농작물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이미 재배가 이제 3월에 납품을 하려고 계속해서 재배를 해놨는데 갑자기 판로가 없어지니까 정말 뭐 그래서 그런지 요즘 시장에 가면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싸게 나오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좀 싸서 저도 참 구매할 때 마음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쌀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보관이라도 하는데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늘 느끼는 거지만 학교나 어린이집이 저보다 늘 더 싱싱한 제품을 아이들을 먹이더라고요. 굉장히 최고급 네. 제품을 먹이죠. 그렇기 때문에 싱싱한 제품을 지금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싱싱한 제품을 만드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업체들은 얼마나 농부들, 어부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초중고 학생이 합하면 한 500만이 지금 넘거든요. 와, 그러면 그렇군요. 그 500만의 학생이 매일매일 먹을 그 지금 음식이 사실은 공급되지 않고 지금 떠돌고 있거나 아니면 뭐 폐기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 네. 굉장히 좀 뭐 이 사태 때문에 뭐 계약을 꼭 이것 때문에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네. 산업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그 산업이 특히 좀 어려움이 지금 그렇겠네요. 많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변호사님이시니까 이런 것들은 계약서에 천재지변에 속합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네. 천재지변이냐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쟁점이 되고 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뭐 여행 가려다가 맞아요. 취소하는 경우도 결혼. 있고, 예, 뭐 결혼식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초반에는 아 이건 천재지변까지가 아니다. 라고 거의 대부분이 뭐 명확하게 이렇게 판단을 내렸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정말 이게 저도 좀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법원의 판단을 들어봐야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이제는 좀 그 심각도가 정말 천재지변 이상의 뭐 어느 수준보다도 높아진 거라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리 뭐 천재지변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누군가가 이제 피해를 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뭐 농가가 피해를 안 보면 그 식자재를 공급하는 회사라든지 또 그 회사가 또 계약을 한 뭐 학교나 뭐 정부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누군가가 결국은 이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 그렇죠. 뭐 천재지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걸 좀 다 함께 같이 이겨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감자 사주라고 네. 그런 운동이 있어서요. 예, 예. 저도 한 몇 박스 사갖고 네. 아는 분들한테 보내주고 또 저희 PD들도 그 여성 PD들이 살림에 보태기 위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저희도 구매하기도 했었습니다. 좀 그런 일들을 정부에서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벤트를. 자. 저희가 매일 이슈, 식품 이슈 하나 이 시간에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 그 어린이 키성장 제품 뭐라 그러셨죠? 무슨 몇 밀리 3.3mm 클 수 있다. 크는 게 아니라. 심지어 클 수 있다. 클 수 있다. 그 이야기에서 아주 공분을 샀는데 오늘 짚어주실 식품 이슈 어떤 거였습니까? 예. 그 최근에 식약처에서 학교 근처 200m 이내에서는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걸 제한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겠다. 아 그래요? 이게 유해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청소년 비만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거의 OECD 평균에 육박할 정도로 또는 네. 넘는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비만의 주요 원인이 뭔가 이렇게 따져보니 물론 이제 입시 때문에 운동이 부족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이 탄산음료를 통해서 당분 섭취가 굉장히 많이 되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비만을 좀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문가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학교에서는 탄산음료를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린이 식생활 특별관리법이 있어서 학교 내에서는 고카페인 음료나 탄산음료를 지금도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예, 요걸 이제 좀 더 확대해서 학교 주변에서까지 좀 청소년들이 사 먹지 못하게 제한을 하면 좀 더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탄산 음료가 우리가 말하는 콜라, 사이다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거죠. 예, 탄산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음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예. 어린이 음료는 어때요? 거기도 설탕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건 탄산음료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그거는 일반 뭐 과채 주스나 근데 음료가 거기도 되는 당분이 거고. 굉장히 많이 근데 이제 들어있다던데. 우리가 좀 당분을 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분이라는 게 결국 탄수화물이 분해가 돼서 나오는 거라 네. 탄수화물 당분이 나쁘다 그래서 밥을 먹지 마세요. 이건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문제가 아니라 네. 탄산음료나 이런 데는 실제로 당을 정말 우리 과일이나 이런 실제 농작물에서 나오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우리가 그렇죠. 당을 추가한 것들을 먹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뭐 당뇨를 일으킬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어쨌든 단당류 이런 것들이 네. 설탕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막자는 취지지 탄수화물 자체를 뭐 섭취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조금 우리가 건강한 몸에 좋은 당분은 섭취를 하되 너무 과도하게 이런 가당 섭취를 줄이자라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매 제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일단 이렇게 되려면 법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라 사실 아직은 뭐 국회에서 논의도 안 되고 있고 법령이 만들면 국회에서 결국 통과가 돼야 되는 거라 아직 좀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식약처에서도 지금 당장 추진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 어쨌든 뭐 앞으로 이런 그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에 좀 위반되는지 그런 네. 여부도 좀 따져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영업자들 그렇죠. 입장에서 그럼요. 판매하는 자유를 좀 억압받을 수도 있고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내가 내 몸을 선택권. 위해서 아니 일주일에 나 한 번밖에 안 사 먹는데 네. 왜 우리 학교 앞에 있는 데서 나 손쉽게 못 사 먹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근데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빠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시도가 될 것 같아요. 얘기만 들어도 탄산음료가 그렇게 몸에 안 좋은 거였어? 라는 이런 의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네. 도움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네, 있는 그러나 거죠. 이게 법으로 제한되고 안 제한되고는 굉장히 큰 차이고 또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살펴봐야 되겠네요. 문 알렉스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창에 커피 우유가 그냥 커피로 변경됐는데 이것도 못 팔게 된 건가요? 했는데 아마 커피 우유가 커피 맛 우유. 뭐 그런 것도 있고 바나나 이제 우유가 그런 커피는 커피 맛 우유는 없고 커피 우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 맛이라는 게 들어간 건 뭐냐면 네. 실제 바나나 맛 우유라는 건 바나나가 들어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바나나 향이나 맛이 네. 들어간 건데 커피는 그 향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커피는 들어가긴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게 고카페인 음료가 되는데 요 고카페인 음료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우려가 지금 커서 네. 청소년들이 우리 보통 이렇게 이 고카페인 음료, 뭐 에너지 음료 이런 거에다가 탄산음료를 섞어서 마시게 되면 하루 섭취 권장량의 막 1.5배, 2배를 한 잔만 네. 마셔도 그게 넘게 되기 때문에 뭐 불면증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들도 아마 앞으로 좀 제한을 하는 조치들이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좀 추진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많은 정보 가져와 주신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2주 후에 뵐게요. 지금까지 김태민 변호사였습니다. YTN-라디오 생생경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331님이 변호사님 애국자세요 하셨는데 아마 아이 넷 아빠라고 해서 이렇게 남겨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은 모든 부모님, 아니 모두 국민이 애국자입니다. 오늘도 잘 이겨내자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